여러분 반갑습니다. 빅플릭스 문학의 앵커 빅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리입니다. 빅,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오늘은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한 황새결송이라는 송사소설을 준비했습니다. 송사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무슨 뜻인가요? 송사란 백성끼리 분쟁이 있을 때 관부에 호소하여 판결을 구하던 일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재판을 치르는 것이죠. 와, 조선시대에도 부당한 일이 생기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나 보네요. 맞습니다. 이 작품은 당시 만연했던 관리들의 부패와 백성들의 탐욕을 풍자하면서도 권선징악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황새 결송이니까 황새의 송사 이야기겠죠? 새들의 재판이라니 혹시 빅도 작품에 등장하나요? 아니요, 저는 법 없이도 사는 선량한 새라 송사소설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거친 새들이 어쩌다 송사에 휘말렸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옛날 경상도 땅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부자는 1년 추수가 만석에 이르는 복을 누리면서 이웃들에게 덕을 쌓고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자에게 폐악무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손님은 부자의 먼 친척이었는데요. 집 없이 거린이 되어 떠돌아다니던 중 부자가 부유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부자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좋게 잘 사는구나. 너 잘 사는 것이 다 조상이 전해준 것이니 우리 집안에서 너 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애달프지 않겠느냐. 나에게 네 재산을 반 나누어 주지 않으면 너희 집에 불을 지를 것이다. 잘생겼는데 무슨 사정이 있지 않을까요? 더 들어봅시다. 이웃 친척의 폐악을 목격한 동네 사람들이 부자집 마당에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하며 부자에게 송사를 권했죠. 이놈을 형추 정배하여 다시는 이런 협박을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부자는 서울에 있는 형조로 가서 송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자는 형조에 내기 위한 원정을 적어 올렸죠. 소인은 경상도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가산이 풍족해서 친척 중 빈곤한 사람을 많이 구제해 왔습니다. 한 번은 소인의 친척 한 놈이 가산을 잃고 떠돌자 이를 불쌍히 여겨 집과 전답을 사주었는데 그 놈이 노름과 술로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 다음엔 장사하라고 준 돈마저 탕진하고 계속 저를 찾아와 돈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재산을 반 나누어 주지 않으면 저희 집에 불을 지르겠다 협박을 하니 견디다 못해 원정까지 올리옵니다. 이놈을 엄벌하여 주시옵소서. 와, 배은망덕을 전공했나? 그날 밤 부자가 원정을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친척은 당황하지 않고 몰래 설이나 당상관들을 찾아다니며 청촉을 했습니다. 미리 관원을 매수하여 송사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재판 날이 되었고 부자는 형조에 찾아갔죠. 하지만 뇌물을 받은 형조 관원은 오히려 부자를 꾸짖습니다. 너같이 무도한 놈이 어디 있느냐? 가까운 친척이 가난하여 빌어먹는데 재산을 나누어 구제하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송사를 하다니 당장 재산을 반 나누어 주고 의리 있게 지내라. 정말 뻔뻔하다. 부자는 관원의 부당한 판결에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억울함을 토로하면 큰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쫓겨날까봐 말을 삼켰죠. 그냥 가기엔 너무 분하니 이야기를 하나 지어내서 저놈들을 무한하게 하고 가리라. 소인이 송사는 지고 가오나 드름직한 이야기 한마디가 있사오니 들어보시겠습니까? 형조 관원은 평소 이야기 듣기를 좋아해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송사 중의 이야기를 듣는 게 부끄러워 부자를 꾸짖는 척했죠. 송사 중에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지만 네 소원이라니 들어는 주겠다. 그렇게 부자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작품 속 주인공이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건 이야기 속의 이야기, 즉 액자식 구조의 내화가 시작되는 부분이겠지? KBS 교재에 황새결송의 액자식 구조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읽어봐. 옛날 옛적에 꾀꼬리 뻐꾹새 따오기가 누구의 울음소리가 좋은지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우승자를 못 가리자 꾀꼬리는 우승자를 송사로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내 들으니 황새가 날짐승 중 키 크고 불이 길고 모든 일을 곱게 해서 황장군이라 불린다던데 우리 황장군을 찾아가 송사를 하면 어떠하뇨? 그런데 사실 따오기는 스스로의 울음소리에 자신이 없었죠. 남들보다 실력이 뒤처진다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나한테 물어봐도 내가 질 것 같구나.
그날 밤 따오기는 꾀를 내어 황새에게 뇌물을 바칠 계획을 세웠어요. 따오기는 밤이 늦도록 시냇가에서 뇌물로 바칠 개구리, 우렁이, 두꺼비, 올챙이 등을 잡은 뒤 바구니에 보기 좋게 담아 밤중에 몰래 황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잠에서 깬 황새는 몇 해 만에 찾아온 따오기가 분명 청탁을 하러 왔을 거라 짐작했죠. 황새는 슬쩍 따오기가 들고 온 선물 바구니를 확인했어요. 황새는 흐뭇해하며 따오기에게 말을 건넸고 따오기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죠. 황장군 사또, 내일 꾀꼬리와 뻐국새와 소인이 울음소리를 겨루기 위해 황장군 댁에 모여 송사를 하려고 합니다. 헌데 소인의 소리가 참혹하여 도무지 송사에 이기지 못할 듯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사옵니다. 재판에서 부디 제 소리를 하자 대신 상자로 판결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송사는 곡직이 아니라 꾸며내는 것에 달려있으니 내가 어찌 네 일을 대충 처리하겠느냐. 내 아무쪼록 힘을 써보긴 하겠지만 내가 너를 이기게 해주면 청탁을 받아 나란 일을 그릇되게 처리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 그것을 염려하노라. 상담만 믿고 가겠습니다. 황새는 주위를 살피며 뇌물 바구니를 황급히 집 안으로 들여놓았죠. 다음날 드디어 소리 경연의 날이 밝았습니다. 꾀꼬리와 뻐국새, 따오기가 황새 앞에 모여 소리 경연을 시작했죠. 숲의 수많은 새들이 경연장으로 와서 이들을 지켜봤습니다. 황새는 높은 자리에 앉아 이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꾀꼬리는 봄날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청아한 새옥성을 뽐냈어요. 하지만 황새는 지루한 표정을 내비치며 말했죠. 네 소리 아름다우나 애잔하여 쓸데없도다. 다음은 뻐국새가 나와 목청을 가다듬고 아름답게 노래했어요. 네 소리 비록 세락하나 근심이 담겨있으니 불쌍하고 답답하구나. 마지막으로 따오기는 자기보다 훨씬 나은 소리도 지고 들어간 뒤라 차마 남 부끄러워 소리를 내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소인의 소리는 그저 따오기 소리이고 달리 고할 말이 없으니 사또 처분만 바라옵니다. 그렇게 따오기가 소리를 내자 쾌재로다. 네 소리 가장 웅장하니 짐직 대장부의 기상이로다. 이렇게 짐승들은 뇌물을 먹으면 틀린 노릇을 잘 하는데 이제 서울 법관도 이러하니 소인은 이제 물러가나이다. 부자의 말에 형조 관원은 대답조차 못한 채 부끄러워했죠. 지금 형조 관원들이 새들 수준이라고 비꼰 거죠? 일침 미쳤다. 맞아. 일침은 속 시원하지만 부당한 재판의 결과는 바뀌지 않았지. 이런 결말을 원억형 결말이라고 불러. KBS 교재에 송사소설의 결말 유형에 대해 자세히 적어뒀으니까 영상 다 보고 읽어둬. 정말 통쾌하고 감동적이에요. 송사에서는 졌지만 개운한 엔딩이네요. 그렇죠. 황새 결송은 액자식 구성을 통해 외화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부자의 이야기를, 내화에서는 날짐승들의 송사에서 벌어진 부당한 사건을 제시하는데요. 이때 내화는 우화의 일종으로 뇌물로 인해 정의가 가려지는 부패한 사회의 모습과 뇌물에 따라 움직이는 부도덕한 관리들의 모습을 풍자하기 위해 동원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작품에서 친척 역할의 배우가 너무 제 취향이라 송사에서도 친척을 응원했어요. 악역을 응원하다니 이번 캐스팅이 정말 마음에 들었나 보군요. 다음에도 더 매력 있는 캐릭터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플릭스 문학의 빅 털이었습니다.